보면 학생들이 책 읽는 것도 어려워하지만 글 쓰는 것도 되게 어려워하죠. 아, 그렇죠. 그래서 일부는 뭐 논술학원 다니면서 맞아요. 어떻게 글 써야 되는지 배우기도 하는데 별로 효과가 없다는 얘기도 있어요. 이 네. 글 읽는 거하고 책을 보는 거하고 글을 쓰는 거하고 연관관계가 있지 않을까요? 아, 물론 있죠. 네. 제가 그런 의미에서 사실 나만의 책 쓰기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시구나. 네. 아이들이 글을 쓸 때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쓸 게 없어요. 맞습니다. 쓸 게 없어요. 선생님 쓸 내용이 없어요. 뭐라고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네, 이야기를 정말 입에 물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내용 생성하는 거를 가장 어려워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책 쓰기 수업을 하면서 생각을 펼쳐 나가는 방법을 같이 익히고, 그래서 내용 생성을 하고 내용 선정을 하고 조직하는 그런 책을 만드는 과정을 집중적으로 연습을 하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좋은 공부는 다른 사람을 가르쳐 보는 일이잖아요. 근데 책을 쓰기 위해서 다양한 책을 읽고 또 다른 사람의 독자를 염두에 두면서 책을 쓰는 활동이 정말 훌륭한 독서라고 생각합니다. 이야기 들으면서 오늘 이 프로그램 보고 계신 선생님들이나 네. 학부모님들이 어떻게 수업을 하는지 궁금해하실 것 그러니까. 같아요. 한번 자료화면 보시면서 이야기를 나눠보시죠. 모든 수업이 끝난 경기 산본중학교. 가벼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향하는 학생들. 그런데 집으로 가지 않고 또 다른 교실로 모이는 학생들이 있는데요. 학교 끝났는데 집에 안 가고 여기 있어요? 오늘 동아리 활동 있어서요. 우리 오늘 나만의 책쓰기 동아리로 모인 첫날이에요. 내가 이런 책을 쓸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 이런 책을 한 권 가지고 와서 왜 이 책의 저자가 되고 싶은지 한번 보세요. 나만의 책쓰기 동아리 그 첫 번째 활동. 이 수많은 책들 중에서 내가 저자였으면 하고 바라는 책을 골라보기로 했습니다. 이 책을 고른 이유는 저 왜곡된 기자 없이 오로지 백성들을 위한 진실된 기사를 써서 이 책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제가 이 책을 고른 이유는 이 책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 고민하게 만드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학생들이 선정한 책을 가지고 나중에 글쓰기까지 연결되는 거죠? 네, 일단 저자가 되어보고 싶은 책을 고르는 활동을 한번 해봤어요. 예. 독서 교육을 단순히 책만 읽지 않고 나만의 책을 쓰도록 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이들이 책을 쓰려면 정말 다양한 책을 접하게 되고 또 굉장히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태도로 쓰고 읽는 활동을 할 수 있거든요. 이 내용들을 통일성을 갖추고 어떻게 나열해야 되는지, 큰 개념과 작은 개념을 어떻게 구분해야 되는지, 그런 통일성과 관련된 학습 목표를 잘 습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번엔 학생들이 드디어 책을 집중해서 읽는 것 같은데요. 자세히 보니 책의 본문이 아닌 목차를 보고 있었습니다. 특이하지 않아? 아니 봐봐, 읽어보는 게 낫다. 그냥 시간 여행자 비밀의 문을 열다. 내 이름은 펭귄. 이 차례가 너무 창의적이야. 나는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그냥 차례 보고 그냥 바로 이걸 골랐어. 이 책을 고른 이유는 차례가 일단 오직 단어로만 이루어져 있어서 좀 신기했고, 인문, 역사, 과학, 문학 등 다양한 분야 책들의 목차를 분석해 저자가 내용을 어떻게 분류했는지, 글의 전체적인 맥락을 어떻게 짰는지 살펴보는데요. 이를 통해 중학 국어교과에서 배워야 하는 성취 기준까지 습득할 수 있습니다. 사실 들어왔을 때 책만 쓰는 그런 동아리인 줄 알았는데 이제 책 쓰는 과정도 알게 되고 준비도 하면서 많은 걸 배워가는 것 같아요. 1학년 학생들이 책쓰기 했던 결과물을 한번 구경을 하는 시간을 가져볼게. 책쓰기 활동은 2학기까지 이어지고 학생들이 직접 만든 책은 올해 말에 완성된다는데요. 책이 어떤 모습일지 과거 선배들의 결과물을 살펴볼까요? 작가들이 탄생되는 순간이네요, 지금. 그럼요. 네. 굉장히 뿌듯해합니다. 그러니까. 네, 자신의 우와. 책을 썼다는 거에 대해서 그 결과물에 상관없이 네, 굉장한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완전 맛있었다. 야, 맛있겠다. 맛있겠다. 나 배고파. 야, 완전 진짜다. 선배들이 동물, 음식, 게임 등
자신의 관심사에 대해 열정적으로 탐구한 결과물들. 저도 비슷하게 좀 신기한 점도 많았고 되게 비슷한 나이대인데도 네, 좀 진짜 책 같은 걸 만들어 본 걸 보니까 저도 좀 이제 자신감이 막 생기기 시작하네요. 어떤 책을 만들지 주제를 정하려면 무엇보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자기 자신에 대해 탐구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나만의 책 쓰기 활동, 앞으로가 더욱 기대됩니다. 내 책을 써보다니까 제가 원래 꿈이 작가였기도 했고 꿈 작가에 맞춰서 이제 책을 써본다는 경험이 쉬운 일은 아니니까 앞으로 기대가 돼요. 그냥 남이 추천해주는 책을 읽는 게 아니라 책을 쓰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책을 찾아 읽고 그리고 또 적극적으로 써보는 그런 경험을 가져본다는 거. 이런 책 쓰기 활동을 통해서 자신감과 열정과 뿌듯함을 느끼는 경험을 하는 거. 그 힘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가장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독서 교육의 방법. 책 쓰기를 통해 학생들은 자신만의 색깔과 이야기를 펼쳐내며 성장할 수 있습니다. 저도 책을 읽을 때 네. 사실 글을 쓰기 위해서 어떤 내용을 내가 좀 포함할 거냐 생각하면서 책을 읽을 때하고 그냥 읽을 때하고 차이가 있거든요. 훨씬 더 내가 뭘 써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책을 읽을 때는 더 집중하게 되고 내 생각을 거기다 붙이게 되고 다양한 경험들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되게 좋은 수업이다. 저는 그렇게 봤는데. 독서교육 개론서에 보면은 리딩, 라이팅, 커넥션이라는 내용들이 많이 예. 들어가 있습니다. 글은 읽고 쓰고 읽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서로 발달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독서는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이고 역시 쓰기도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인지적으로는 좀 시너지 효과를 나타낼 수 있고요. 우리가 독서를 통해서는 글을 쓰기 위한 글감을 마련하는 데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아이들에게 주제를 주고 글을 쓰라고 하는 것들은 내용이 없기 때문에 글이 부실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도움이 되고요. 글을 쓰므로 해서 글의 중요한 정보들을 머릿속에 담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중요한 학습의 방법이기도 하고요. 최근에는 이제 독서 토론 같은 걸 통해서 읽고 쓰고 말하고 읽고 쓰고 조금 언어적인 말하고 듣고 이런 좀 언어적인 활동들을 많이 활용을 하는데 이러한 것들은 이제 학습에 많은 도움을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자기가 책을 써본다는 것은 적극적인 독서를 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높은 레벨의 독서 행위이기도 하고 그것을 넘어서서 이 독서를 좋아하게 만들 수 있는 아주 강력한 계기로 작동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훌륭한 수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읽고 싶은 책을 선정하는 것부터가 독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이들이 본인이 책을 직접 써야 하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선정을 하고 또 자신의 이야기를 녹여낼 수 있을 것 같고 좀 전 말씀처럼 책을 좋아하게 되는 하나의 요소로 크게 작용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글쓰기를 어려워하는 아이들에게서는 만화로 책을 만들거나 동화로 만들게 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것에 대한 애착이 있거든요. 이런 애착을 바탕으로 해서 독서 그리고 글쓰기에 대한 그 긍정적인 태도를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독서 교육에 있어서는 아이들은 수동적인 독자의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능동적인 독서 교육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또 선배 교사들이 먼저 그렇게 하셨고 해서 나만의 책 쓰기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나만의 책 쓰기 수업이 자신만의 주제를 자기가 찾아서 그거에 대한 책을 쓰는 활동이거든요. 그래서 책을 쓰기 위해 정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책을 찾아 읽을 수밖에 없어요. 아까 차례 살펴보는 부분이 나왔는데요. 아이들은 스스로 차례를 살펴본 경험이 없어요. 왜냐하면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추천해주는 책을 읽거든요. 아이들이 고를 일이 없어요. 근데 이제 저희 동아리 아이들이 모여서 우리 이제 책을 쓸 거야. 차례를 한번 볼까? 제가 전에 수업을 했더니 차례 구성하는 활동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한 편의 글을 쓸 때 개요 작성도 어려운데 한 권의 책을 쓸 때 차례 구성하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수업할 때는 이 수업을 이렇게 자세히 못했는데 요번에 할 때는 차례를 집중적으로 보는 수업을 했었거든요. 또 아이들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재밌고 능동적으로 책의 차례를 살펴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능동적인 독서를 할 수 있는데 정말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 프로그램 보시는 학부모님들이 정말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가 즐겁게 그러니까 책을 읽을 수 있도록 도와줄 거냐.
일부 이제 학부모님들 보면은 독서지도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그 프로그램을 등록하는 분도 계시다고 들었는데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가정에서 좀 실천할 수 있는 팁을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전문가 모셨습니다. 우리 최승필 선생님. 꼭 중요한 팁 몇 개 주시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가정에서 책을 읽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시간이 없어서거든요. 아이들이 뭐 공부를 하는 시간도 시간이지만 그냥 있으면 노는 시간에는 뭐 스마트폰을 하거나 예. 컴퓨터 게임을 하게 돼서 사실상 시간이 없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항상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가족 독서 시간을 가지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일주일에 한 3시간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엄청 대단히 많이 읽으시려고 하실 필요도 없고 왜냐하면 언어 능력이 낮으면 많이 읽을 수도 없거든요. 집중력 지속 시간이 짧기 때문에 뭐 하루에 한 40분 정도에서 일주일에 한 2시간, 3시간 정도 읽는다고 생각하고 독서 시간을 갖되 부모님이 반드시 같이 들어가셔야 돼요. 그 공간 안으로. 디지털 기기를 다 꺼놓고 뭐 스마트폰은 충전기에 꽂아놓고 컴퓨터 꺼놓고 책을 이제 읽는데 일단 중요한 건 무슨 책을 읽느냐죠. 이때 읽을 책은 반드시 스스로 고른 책. 그러니까 부모님은 부모님이 고른 책, 아이는 아이가 고른 책. 그걸 읽때 다만 전제는 이미지 기반의 만화라던가 이런 책을 제외하고 실제 독서, 읽고 이해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책이면 제한을 두지 마시고 아이가 고른 책을 읽게 하시면 됩니다. 조금만 이렇게 몇 주만 해보시면 이거 굉장히 큰 변화가 발생하는구나 하는 것도 바로 느끼실 수 있죠. 사실 제가 이렇게 강연 가면요 질문을 굉장히 많이들 하세요 부모님들이. 예. 어떤 질문을 많이 하냐면 선생님 우리 아이가 한국사를 좀 어려워하는데 만화책으로 된 한국사를 읽혀주면 어때요? 라는 질문도 하면서 또 어떤 분은 선생님 이 만화책으로 된 이 책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오히려 아이들의 문해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텍스트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미 그림이 있으니까 그냥 바로 가버린다는 이야기죠. 예, 예를 들어 책에서는 계백 장군이 늠름한 걸음걸이로 준마에 올라타서 적진을 향하여 달려갔다. 이러면 4가지 아주 훌륭한 단어를 배울 수가 있어요. 적진, 늠름 뭐 이렇게. 그렇죠. 근데 만화에는 이렇게 그림 있고 싱 그 소리 하나밖에 안 나와요. 그러네요. 싱만 나와요. 그러네. 그러고서는 어휘력 우리가 볼 때 어휘력에서 손해보는 거죠. 계속 그렇게 읽는다면. 그다음에 또 약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 상상력이 약합니다. 그 상상력은 또 왜 약한가 해보니까 그 소녀는 복숭아뼈가 쑥 나오는 바지를 입고 다녔습니다. 이런 문장이 나오면 아이들은 뭐냐면 가난한 아이, 뭐 키가 큰 아이, 마른 아이, 뭐 여러 가지 아이를 상상하면서 그 글을 읽지요. 근데 만화에 보면 아주 복숭아뼈가 쑥 나온 소년이 하나 나오잖아요. 그럼 아이들은 아무 상상을 안 해요. 그러면 이미 왜 다 거기 다 상상이 돼 있는데 있으니까. 내가 상상할 필요가 없죠. 여기에 대해서 좀 반론을 발언이에요. 좋아요. 좋습니다. 듣고 싶어요.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도 만화는 어려운 글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제가 대학 들어가서 막스 베버의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을 책 줄글로 읽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찾다 만화책을 구하게 됐습니다. 만화책을 읽고 줄글을 읽었더니 훨씬 더 쉬운 거예요. 이런 면에서 이제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책과 함께 만화 또한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좋은 읽기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또 읽기 자료로서 만화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어려운 글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는데 또 만화에 대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만화를 통해 이야기 구조를 이제 배울 수 있다는 거, 또 정보를 시각화할 수 있는 능력들을 배울 수 있다는 것, 또 인물을 이해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다양한 효과들이 있고 또 최근에 미국에서는 이 만화를 활용한 독서 교육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아마 만화가 시시해지면은 줄글로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최근에는 학습 만화가 다양하게 나오고 있고 아주 우수한 작품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만화를 좀 기피하기보다는 만화에서 줄글로 가도록 좀 기다려주는 시간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독서 교육을 했던 사람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반론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런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 많아요. 만화가 줄글로 가는 어떤 징검다리가 될 수 있다. 그건 우리 부모 세대 때 이야기입니다. 지금의 학습 만화 시장은 완전히 다르게 소비되고 있어요. 그 도서관 어린이실을 휴일에 한번 가보시면 그게 뭐 서울이 됐든 제주도가 됐든 문을 열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10명의 아이들이 있으면 10명 아이들 모두가 학습 만화를 보고 있습니다. 100명이 앉아있잖아요. 100명이 모두가 학습 만화를 보고 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어떻게 읽냐면 보통 9권, 10권 쌓아놓고 이 속도로 놉니다. 예.
가서 보시면 이렇게 남기고 있어요. 다 읽었어? 그게 뭐냐면 광고를 소비하듯이 이 학습 만화를 소비해요. 그러면 아이들이 이렇게 초3, 보통 학습 만화에 깊게 빠질 때 초3이에요. 근데 이게 왜 그런가 생각해 보면 그때 줄글 책의 이 책의 텍스트량이 늘어납니다. 그림책 형태도 완전히 변해서 늘어나니까 이건 이제 읽기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학습 만화로 넘어가서 엄마가 책 읽으라고 하면 이렇게 넘겨서 읽고 1년 그렇게 읽어버리면 4학년이 됐을 때 4학년 책을 주면 이걸 도저히 읽을 수가 없는 상태가 돼버립니다. 학교 공부조차도 교과서를 스스로 읽고 하는 방식으로 하지 않고 듣고 이해하는 방식으로 하는데 학습 만화가 이런 식으로 대량 소비가 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읽고 이해하는 경험이 극단적으로 줄어버립니다. 초등 단계에서 독서의 교육이 처참하게 실패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학습만의 지나친 확장 상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좋은 지식 만화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과 별개로 지금 대량 유통되고 있는 학습 만화는 사실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리고 지식적으로도 솔직히 도움이 되는 것은 역사 정도가 지식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역사는 역사는 지식 자체가 이야기의 형태를 띠기 때문에 만화라는 툴하고 잘 맞습니다. 그러면 아까 지금 책을 이렇게 스스로 선택하는 게 좋다라고 하셨는데 그건 너무 막연해요, 선생님.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가지고 책을 골라야 되는지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책도 많이 구경해봐야 읽고 싶은 책이 생깁니다. 근데 이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런 과정 없이, 그러니까 우리는 독서를 한다고 하면 애가 책을 고르고 있으면 애들이 보통 처음 책 고르고 가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맞아요. 막 그 선택장애처럼 계속 주저주저 합니다. 근데 그럴 때 기다려주지 못하고 야 읽어 그래서 뽑아서 주잖아요. 근데 이것이 사실은 지금 당장은 독서를 할 수 있게 만드는 것 같지만 이게 청소년 단계로 넘어가면 그렇게 독서 지도를 하게 되면 100이면 100 책을 안 읽게 됩니다. 왜냐하면 독서가로 독립한다는 건 자기 취향을 알고 내가 지금 어디에 관심이 가 있는지를 알고 그런 책을 어떻게 찾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책을 고르는 그 행위, 책을 구경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계속 하는 거예요. 오히려 저는 책을 당장 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도서관에 가서 책을 계속 30분 이렇게 정해서 책을 구경하는 시간을 계속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르는 것보다도 구경하는 게 중요하다? 구경하고 고르고. 근데 이걸 고른 책들을 갖고 와서 설사 안 읽는다 하더라도 이 고르는 경험을 계속 하는 것이 아이가 뒤에 독서가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는 지금 당장 책을 읽는 것보다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책을 고르는 이제 저의 개인적인 경험, 특히 이제 아이들을 위한 책을 고르는 경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저는 딱 두 가지를 고려해서 책을 선택을 하게 되는데 첫째 아이들이 즐거워하는지,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책은 반드시 골라줍니다. 두 번째 그 책이 그 아이의 수준에 맞는지. 수준에 맞는지를 판단하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5손가락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서점에 가서 뭐 읽고 싶은 책을 한 3-4권 골라옵니다. 그러면 어린 시절이니까 이제 그림이 있는 부분, 없는 부분이 있는데 글자가 있는 부분을 읽게 하고 너가 읽으면서 모르는 단어를 손으로 꼽아봐라. 5개가 꼽히면 이건 그 아이에게 어려운 책입니다. 1개가 꼽히면 그 아이에게 그 책으로부터 그 아이가 얻을 수 있는 게 많지 않은 것입니다. 3개 정도가 딱 적당합니다. 3개 정도 모르는 어휘가 나왔을 때 그리고 아이가 좋아했을 때 책을 선택해주면 아이들이 책을 재밌게 읽으면서도 아이들의 지식을 성장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많은 학부모들께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실 텐데 그런 5손가락 법칙을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나중에 가면 이제 본인 스스로 책을 선택하는 힘들이 길러지겠죠. 오늘 저희가 이제 독서 교육의 그 효과, 방법 등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뭐 이 독서 교육을 제대로 하려면 다시 원래의 질문인데 우리 학교 교육에서 독서 교육의 본질이 뭐냐, 목적이 뭐냐 이걸 분명히 짚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독서의 본질, 독서 교육의 본질에 대해서 한 말씀씩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모두에도 말씀드렸는데 독서교육은 나를 이해하는 과정이고 세상을 또 이해하는 과정이고 그걸 통해서 보다 바람직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초등학생들을 위한 읽기 자료는 아주 많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특히 이제 청소년들을 위한 읽기 자료가 많이 없기 때문에 국어 시간에도 아이들이 읽는 작품들이 기성 작가들이 어른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작품을 읽게 되니까 아무래도 자기 얘기와는 조금 동떨어진 얘기이기 때문에 독서에 몰입하기 좀 어려운데 아이들 삶의 모습들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이런 작가들을 발굴하고 그런 많은 작품들을 써서 우리 아이들이 자신의 삶의 문제로서 독서를 가져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군요. 예, 시대마다 이제 독서의 본질이 물론 조금씩 변해왔죠. 뭐 지적 재산을 우리가 매우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니까 그러한 두뇌를 지적 재산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독서. 그러자면 읽기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두 번째는 그 인공지능이 가지고 있지 않은 우리만 가지고 있는 그걸 조금 더 확장시켜주는 독서. 이 두 가지 독서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저는 독서는 자기를 발견하고 강화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책을 뭐 이야기책을 읽게 되면 다른 사람의 삶을 살아보는 거잖아요. 그 주인공이 처한 상황을 통해서 자기의 감정 반응, 나는 어떻게 했을까? 그 주인공이 처한 일을 같이 겪어보는 것이죠. 이것은 마음의 상처를 입는 것이고 이 상처가 아이를 성장하게 합니다. 지식도서를 읽는다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알아가는 것인데 이 세상을 전부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자기가 흥미가 가고 관심이 가는 분야의 지식을 알아가면 되는 것이죠.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이런 분야를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혹은 이 지식들을 통해서 그 지식들이 또 자기 자신을 만드는 부분이 있죠.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서 나라는 사람을 발견하고 강화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학부모님들이 아이가 중학생이 되면서 책 고르는 걸 굉장히 어려워하시거든요. 어떤 책을 권해야 할지. 그럴 때 무조건 땡땡 대학교 필독 도서라던가 권장 도서 이런 거를 아이 수준과 상관없이 들이밀게 되면 오히려 책에서 멀어지게 하는 일이거든요. 아이들의 읽기 수준과 또 다양한 개성과 관심사를 고려해서 좀 섬세하게 책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 아이들 눈높이에 맞는 그런 책을 추천하는 단체들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추천 도서 목록을 활용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독서의 본질을 말씀드릴 때 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배움의 시작점이다. 진짜 세상은 책 속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해주는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아이들은 책을 통해서 삶을 읽고 삶을 나누고 느낄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는 자신의 삶과 연결시켜서 어떤 한 지점을 찾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비로소 마음에 치유가 생기고 그게 마음의 성장으로 이어진다면 아이들은 또 책을 찾게 되겠죠. 그러면은 진정한 책의 즐거움이랄까요? 책 읽기의 즐거움을 알게 되어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평생 독자를 길러내는 게 가능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 말씀들 들어보니까 이 독서라고 하는 게 정말 이 시 공간을 초월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 그런 행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 행위를 통해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 한번 고민해보는 지점을 형성해 주는 것, 이게 독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다산 정약용 선생은 세상을 바라보는, 삶을 바라보는 지혜를 가지려면 꾸준히 책을 읽고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미래를 짊어진 우리 아이들이 책을 통해서 성장하고 자신의 꿈을 찾아 나가는 밑거름을 만들어 나가길 바랍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역사가 이제 어렵고 지루하고 재미없다. 역사를 역사답게 가르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학교 안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현장 속에서 역사를 배우면 나름 굉장히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